prisoner of war is a man who tries to kill you and fails, and then asks you not to kill him. prisoner, 죄수 아니면 포로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prisoner of war, 전쟁에서 죄수는 포로겠죠. 그렇죠? 전쟁의 포로를 수식하는 전명구 형용사. is a man. 포로란 어떤 사람이냐면 who tries, 시도하는 사람이죠. to kill you. 당신을 죽이려는 거를 시도하는. try의 목적으로 쓰인 형용사적 부정사. 근데 tries 했지만 and fails, 실패한 거죠. a man을 수식하는 형용사 절에서 하나의 절 끝나고 또 하나의 fail 절을 끝나고 and then 한 번 더 걸리죠. 3번을 걸리죠. a man을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 try to kill you and fails and asks you not to kill him. 당신에게 요청하는 사람이죠. 포로가 당신에게 뭘 요청하나 하면 to kill him.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정사의 부정어는 그 앞에 not to kill you. 근데 전 다른 어디에서는 또 to not kill you 이렇게 갖다 쓰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법상으로 부정사의 앞에 부정어를 두는 걸로 되어 있고요. kill 동사에 to가 붙어서 여기에서는 당신에게 죽일 것을 이런 직접 목적어로 볼 수도 있겠죠. ask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쨌든 동사 출신이다 보니 의미상의 목적어 힘, 포로 자신을 죽이지 않도록 이 킬의 의미상의 주어는 you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 포로를 죽이지 않을 것을 그걸 당신에게 요청하는. to kill에는 의미상의 주어이면서 ask에는 목적어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영문에서는 동사적인 성격이 온다면 그게 실제 동사든 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 구문이든 간에 목적어 그 동사의 목적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fail에서도 try to kill you and fails to kill you 이렇게 똑같은 건 생략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장상으로 윈스턴 처칠 2차 대전의 영웅이 한 말이죠. 그래서 포로라는 거의 의미를 조금 위트 있게 표현을 한 거죠. 당신을 죽이려다가 전투 중에 당신을 죽이려다가 실패하고는 잡혀서 당신에게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존재, 그게 포로다, prisoner of war다 이런 얘기죠. 실제 이 문장 내에서 주인 동사는 is, 주인공은 a prisoner of war, 포로는 is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이 man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전래의 종동사 tries, fails, asks 3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신동사 용법이 있고 밑줄 있고 그래서 이 빨록파 밑줄 영어로 해결이 안 되는 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빨록파 밑줄을 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영어 전체를 다 보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 명사가 여기서는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수식하게 되죠.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오지만 통상 2단어 이상의 절 내지 구는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개념 이해하시고 빨독파 밑줄 영어가 어떤 위력을 갖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시겠습니다.
A prisoner of war is a man who tries to kill you and fails and then asks you not to kill him. An optimist is a fellow who believes a housefly is looking for a way to get out. 그래서 낙관론자란 파리가 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믿는 친구이다. A optimist, 낙관론자. optimism 하면 낙관주의 이런 거죠. An optimist, 낙관론자는 is a fellow, 어떤 친구다. 이거는 막역한 프렌드십, 우정이 있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어떤 친구들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다의 조금 친근한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fellow who believes a housefly is looking for a way to get out. 믿기는 믿는데 a housefly, 파리가, 지파리가 is looking, 찾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fellow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 내에서 목적어 절이 다시 하나 등장하는데 이 housefly가 찾고 있다고, 뭐를 look for a way, 어떤 길을 찾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to get out, 나가려는 길을 찾으려는 것으로 믿는 어떤 친구들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get out, 나가다, 탈출하다에 to가 붙어서 여기서는 부사적인 로 쓰인 부정사인 거죠. 나가려고 길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believe의 목적어 절이 있고요. 그렇게 믿는 친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한글의 구조를 가지고서 그대로 해보면 한글의 낙관론자는 파리가 나아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믿고 있는 친구이다. 이렇게 한글은 앞에서 뒤로 나가는 방향이라면 영어는 그게 뒤에서 앞으로 나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believe의 목적절 내에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 파리가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An optimist is a fellow who believes a housefly is looking for a way to get out. 그냥 단지 그냥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걸 대부분 또 어쨌든 창에 부딪히고 뭔가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 낙관론자는 저 파리가 뭔가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이렇게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소소한 것에도 좋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주인동사 an optimist is, 그리고 종동사 한 번 who believes a housefly, 그리고 동동사 또 한 번 a housefly is, 초록색도 보였죠. 근데 이 파리가 looking, 찾고 있는, 이렇게 현재 분사 형용사로 쓰인 변신 동사죠. look for가 looking for라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고요. get out이라는 동사가 to 부정사가 돼서 부사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for a way, 길을 위하여, 찾는,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부사적으로 looking, look 동사의 부사 표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 녹, 파, 밑줄 영어 생생하게 적용되고 있네요. All political parties die at last of swallowing their own lies. 모든
정당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주워 삼키다가 마침내 사멸할 것이다. 거짓말을 정치 집단이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all political party, 정치적인 집단, 분당, 패거리. 그래서 정당들은, 모든 정당들은 all political parties die, 죽을 것이다. at last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이런 그냥 부사인 건 거죠. 그래서 부사적으로, 부사는 뭐 어디에도 올 수 있는데 일단 어감상으로 여기다 심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기다 배치를 했겠죠. 마침내는 죽을 것이다. 죽음의 원인적인 성격으로 of swallowing, 삼키는 것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전치사 플러스 동사에 ing가 붙은 동명사. 삼키다가, 삼키는 게 원인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사멸할 거다, 이런 얘기죠. 전치사 명사를 부사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swallow,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미상의 목적어 있죠. their own lies, 자신들의 자기네 거짓말들을 주워 삼키다가, 그쵸? 뱉었으니까 다시 삼켜야겠죠. 그러다가 그로 인해 마침내는 죽을 것이다, 사멸할 것이다. 정당들, 정치 집단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일삼는지에 대한 풍자 위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ll political parties die at last of swallowing their own lies. Any political party that includes the word democratic in its name is not. 이름 안에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정당은 어느 당이나 민주적이지 않다. 조금 아까는 all political parties, 그렇게 모든 정당들은 복수였다면, 어떠한 정당도 any political party that includes, 이 파티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 그런데 그래서 이 that 같은 경우가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죠. 사람의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가 who, whose, whom, 이렇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그 문장 내에서의 그 대명사의 위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른다면, 또 물건의 경우에는 which. 근데 사람 사물을 다 할 때는 여기서처럼 that을 가지고서 하네요. 그래서 party that includes the word, 어떤 단어를 포함하는 어떤 정당도, 그래서 단수다 보니까 3인칭 단수 현재 표시가 있죠. includes, 어떤 단어를 포함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the word democratic, democratic이라는 단어. 근데 문법적으로는 democratic이 명사회적으로 민주적이라는 단어, 민주적이라는 그거를 포함하면, 근데 in its name, 자신의 이름에, 정당명 안에, 이런 얘기죠. 전치사 명사가 부사가 돼서 자기 이름 안에 단어 democratic을 포함하는 어떠한 정당도 is not, 여기서 끝나고 있는데 is not including democratic factors or 아니면 democracy, 이렇게 그 명사로서 쓰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굳이 번거롭지 않게, 아니면 강조의 의미로 생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any political party that includes the word democratic in its name is not.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어떤 정당도 실제로는 민주적이지 않다, 디모크라틱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A politician will always be there when he needs you. 정치인은 will always be there. 거기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에서
대여는 특정한 어느 곳이 아니고 뭔가 공간적으로 그러할 만한 장소 거기에 있겠다 이런 얘기죠. 정치인은 항상 주변에 있을 것이다. When he needs you. 종속 접속사 나와 있고요. 거기에 절이 있죠. 그 정치인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면 정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대여라는 거는 당신 주변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를 조금 유도부사로 해서 쓴다면 There will always be a politician when he needs you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en he needs you는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에는 당신 주변에 항상 있을 것이다. 부사 절 이끌어오고 있고요. 주인 동사 be 있고요. 실제로 그렇죠. 메시지는 그거죠. 당신이 그를 필요로 할 때, 정치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주위에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전치사가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당신 곁에 꼭 있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역시 정치 풍자의 특별한 재치 넘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A person without a sense of humor is like a wagon without springs. It is jolted by every pebble on the road.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 없는 수레 같다. 길 위에 모든 자갈마다 덜컹거린다. 유머 감각, A sense of humor. A person, 사람은 사람인데 without a sense, 무슨 감각이 없는 사람. 이렇게 person을 수식하는 형용사 전명구인 거죠. 근데 무슨 감각이 있냐면 감각을 다시 한번 수식해주는 of humor. 영어식 표현인 거죠. 우리말 개념이라면 humor sense, without humor sense 이럴 텐데 without a sense of humor. 미국식 사고방식 내에서 늘 나오는 표현인 거죠. 어느 개념 달고 그 개념에 대한 설명, 형용사 다시 달고. 그래서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되어 나가죠. is like a wagon. 마차 같다 이런 얘기죠. 전치사 명사가 그 비동사의 보어 형용사 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 부분도 사실 저는 고민인데 비동사도 일종의 동사로 보고서 부사로 볼 거냐, like a wagon 같다라고 할 거냐, 아니면 비동사 순수하게 놓고 형용사 보어라고 볼 거냐. 근데 느낌상으로는 그 비동사의 형용사 보어인데 그 형용사 자리에 전치사 명사 구가 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런데 without springs, 스프링이 없는 외건. 그래서 외건을 수식해주는 그 형용사 전명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어의 구조는 늘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어져 나간다는 거. 그래서 비원어는 민으로서 저희도 이러한 배치에 익숙해져야겠다는 거 보시겠네요. It is jolted. 덜컹댄다 이런 얘기죠. 그 마차가 덜컹대게 되죠. 이 외건이 by every pebble, 모든 조약돌의 자갈에 의해서 자갈에서마다 jolted, 덜컹댄다. jolt,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on the road, 길 위에서 이렇게 부사로 볼 수도 있고 길 위에 있는 자갈 이렇게 페블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전명구로 볼 수도 있고 마차가 길 위에서 이렇게 부사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에서 참 묘한 중간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길 위에 있는 모든 조각돌에
덜컹거린다 할 수 있고, wagon은 길 위에서 모든 조각들에 의해 덜컹거린다. 두 가지 상황이 다 무리가 없이 흘러가죠.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중간지대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수동태 표현에서도 그 wagon 마차는 is jolted 되는 상태에 있다. 덜컹거려지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A person without a sense of humor is like a wagon without springs. It is jolted by every pebble on the road. 그래서 유머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서도 평소에 유머 감각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스피치를 하실 때 최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잘 살려주시는 쪽으로 저도 물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재치를 발휘해 보는 그 의식을 갖는다는 거. 뭔가 실행의 출발점에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리 해보겠다는 의식을 가져보는 거 의미 있는 생각이다 여겨집니다. A politician will double cross that bridge when he comes to it. 정치인은 다리 앞에서 그 다리를 한층 더 올려놓겠다 할 것이다. 역시 정치인에 대한 풍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politician will double cross. 크로스 한번 횡단을 한 거 위에 이중으로 다시 한번 더 횡단시키겠다라는 복합 동사인 거죠. 그래서 that bridge, 어떤 다리는 다리인데 when he comes to it, 자신이 그 다리에 다가설 때면 이렇게 부사절을 이끌어오는 종속접속사, 그 다음에 종속절레의 종동사 이런 거죠. 언뜻 또 관계 부사가 아니냐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러서 그 다리를 이중으로 놓겠다, 복층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많이 그렇죠. 또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언뜻 생각나네요.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게 한다. 정치인들이 그런다는 얘기도 떠오르고요. 여기서는 또 다리가 놓여져 있으면 거기에 복층으로 하나 더 횡단시키겠다 이렇게 한다. 정치인들은 참 많이 공약을 하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마치 광고비가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루어지듯 정치인의 공약은 유권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염출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인 거죠. 세상 살기 참 쉽죠. A politician will double cross that bridge when he comes to it. 정치인은 다리의 앞에 이르러서는 그 다리를 복층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런 얘기죠. A publisher would rather see a burglar in his office than a poet. 출판업자로서는 시인보다는 사무실에 들이닥친 강도를 보는 것이 더 낫다. 퍼블리시, 출판하다라는 동사에 사람화시키는 전미어 ER이 붙었죠. 퍼블리셔, 출판업자는 would rather see a burglar. 강도를 보는 걸 오히려 낫겠다 한다 이런 얘기죠. In his office,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돼서 자기 사무실에서 강도를 보는 게 낫다. 무엇보다 than a poet,
비교급이라고 해서 꼭 비교급 형용사가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then 전치사 플러스 명사. 비교급 then 이렇게 공식으로 외울 것이 아니고 비교급 형용사는 비교급 형용사고 여기에는 물론 없지만요. 형용사고 then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은 그것대로 보시고 이렇게 분리해 보시는 것도 영어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서 시인보다는 강도를 보는 쪽을 오히려 더 낫다고 여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출판업자 역시 돈 벌어서 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시인들이 와서 시집 내주세요. 정말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집 내면 공짜로 되는 게 아니죠. 인쇄비, 편집비, 표지 디자인비, 또 서점가의 영업 홍보비 다 들어가죠. 그래서 시인들이 와서 책 내달라 그렇게 해서 돈 뜯기는 것보단 오히려 차라리 강도한테 돈 뜯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재치 넘쳐 흐르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A publisher would rather see a burglar in his office than a poet. 시인보다는 자기 사무실에서 강도를 만나는 게 편이 더 낫다 여긴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었네요. A recession is when your neighbor loses his job. 경기후퇴란 자신의 이웃이 직업을 잃을 때를 말한다. A depression is when you lose your job을 그렇게 표현했네요. 불황이란 자신이 자신의 그 직업을 잃는 것을 그런 것이다. 불황이란 자신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 용어가 나왔네요. recession 뭔가 경기 후퇴를 나타내주는 표현. recession is 보어에 온 명사절인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웃이 그 자신의 직업을 잃었을 때 이런 건 실직이 일어나는 건 경기 후퇴 때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어절에 오는 주인 동사 명사절로서 보어로 쓰인 종속절 내에 온 종동사 loses 그 3인칭 단수 현재 표현 들어가서 your neighbor 당신의 이웃이 그의 직업을 잃었을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이다. 경기 후퇴 리세션이 그렇다는 얘기고 depression 불황은 is you lose your job. 당신이 yours는 소유 대명사 이렇게 your job을 yours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것 일자리를 잃었을 때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으로 생각되네요. 그래서 경제학 용어 경기 후퇴 아니면 디프레션 불황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 거죠. 남들이 직업을 잃으면 불황, 경기 후퇴, 자신이 직업을 잃으면 실직이 되면 그건 불황 이런 다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경제 용어인 거죠. 그래서 a recession is when your neighbor loses his job. A depression is when you lose your job. yours.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요즘은 이러한 경기 불황, 경기 후퇴 때문에 참 고민이 깊네요.